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VOA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뉴스는 5월 7일자로 게시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하고 인터뷰를 했던 그 상대방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동혁 국장이라고 하는 VOA 직원입니다. 영어 인터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VOA에는 윤석열 당선자가 직접 자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영상을 올려놓았고, 또 다른 뉴스로는 그 답변을 전부 영문으로 바꿔서 그렇게 올려놓았고, 또 한글로 그 전문을 올려놓는 이런 그 여러 건의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VOA하고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 몇 가지만 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이루고자 하는 성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곧 있을 정상회담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자의 생각을, 윤석열 당선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고자 하는 질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구두로 협의하고 약속한 내용들이 있다. 구두로 협의하고 약속한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문서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윤석열 당선자가 알고 있구나. 그것이 참 특이합니다. 윤석열은 그 내용을 좀 더 보강하고 그때 빠진 부분을 보충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묘한 답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번에 처음 만나는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양자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답변은 독자적으로 제20대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던 것을 승계해서 후계자로서 그것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국민으로서는 덜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구두 협의를 해서 약속했고 한 것은 대표적인 게 대북관계 아니겠느냐. 그 대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다수 의사로 결정이 된 국민의 뜻과는 방향이 다른 것이다. 이게 분명하죠.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는 문재인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일각에서 전시 작전권 전환을 최대한 빨리 이뤄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자의 입장은 어떤가? 이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또 적절한 답을 할 겁니다. 표면상 이 질문의 뜻은 윤석열 당선자는 미국으로부터 전시 작전권을 빨리 받아가고 싶으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표면상의 질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국의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딱 두 종류입니다. 친북 좌파 아니면 친미 우파. 윤석열은 어느 쪽이냐? 이런 답변을 원하는 그런 질문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전시 작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과 미국이 연합작전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전시 작전권을, 그 작전 지휘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군사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적에 대한 정보. 그래서 일단은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에서 상당한 정도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배치나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감시, 정찰, 정보 능력을 확보해서 연합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보를 미국보다 우월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시, 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그 시스템을 운용해야 하는데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 투발 수단이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더 고도화하는 것이 일단 필수적이지 않느냐. 이 두 가지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준비되면 굳이 미국도 작전 지휘권을 한국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작전 지휘권의 소재가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길게 답변을 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엉뚱한 소리, 틀린 소리 이런 걸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VOA가 질문을 한 그 심층적인 그런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전시 작전권을 빨리 가져가고 싶으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좌파들은 전시 작전권 환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들이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고자 하는 목표는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이런 그들 나름대로의 큰 그림에 엮여 있는 겁니다. 좌파들이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전부 간단히 말해서 대한민국이 김정은에게 흡수 통일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종국적 목적입니다. 다른 것도 다 똑같습니다. 종전선언을 한다든지
평화협정을 맺는다든지 연방제 통일을 한다든지 또 대한민국 헌법을 여기에 적절하게 고친다든지 남북 국회 회의를 하고 민간에서 남북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자체끼리 서로 통합을 한다. 이 모든 것이 북한이 주체가 되는 흡수 통일을 하기 위한 그 길입니다. 지금에 와서 김정은이도 2022년에는 확실히 핵 무력을 바탕으로 한 흡수 통일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평화니 뭐니 하는 이야기는 다 간단히 말해서 흡수 통일 당하자 그겁니다. 어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좌파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가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좌파니 우파니 하는 것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양당제 혹은 이런 토의를 통해서 의논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경험에 바탕한 것이 아니고 이념적으로 둘로 딱 갈린 이 나라에서는 남이냐 북이냐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좌파라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언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친북 세력과 싸우는 거 봤습니까? 어떻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틀린 개념을 설명했고 엉뚱한 답을 했고 그리고 결국은 전시작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 안 가져온다든지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쪽이 아니고 그냥 좌파들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VOA에서 다시 추가 질문을 합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지금의 진행 속도보다 더 빨리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인가? 사실 이 질문은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너무 답에 접근도 못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윤석열 당선자는 아주 위험한 소리까지 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우방국 대통령 당선자가 맞겠습니까? 보수라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여기에 또 답변을 합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빨리 하려면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작전 지휘권의 귀속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문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념 이런 것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거 우리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마치 좌파에 반대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의 마음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거 빨리 가져오겠다고 대답을 하라는 건가? 얼핏 보기에 그런 질문을 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빨리 가져올 방법은 이겁니다 하고 답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전시 작전권을 가져오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이미 그 일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는 한미동맹을 깬다든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산불처럼 양다리 작전을 폈다 요 정도까지 봐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우파가 아닙니다. 좌파 영역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적화통일, 흡수통일로 가는 결국은 그 최종 목적지가 그거다. 그러면 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볼 수 없는 자는 대통령이라든지 정부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알아서 봐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정말 우파스럽게 말을 했다 싶은 신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이거는 이념 가지고 정할 게 아니다. 한 그 부분이 뭐냐면 윤석열 씨의 속마음이 또 이랬을 거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봅니다. 내가 열심히 외운 달달 외운 우파 되기 그 우파 교본에 따르면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한국 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그런 거 전시작전권을 빨리 회수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를 나름대로 비판했다 이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그거는 명분이나 이념 이런 데 바탕을 한 거다. 그러나 나 윤석열은 그게 아니고 다른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까? 아니면 미군이 가지고 있으면 이길까를 봐서 그걸 잘 판단해서 누가 가질지를 정하겠다. 벌써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겁니다. 미국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지금 본인이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기준도 뭐도 아니고 본인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고는 있는 것인가 거기까지 갔다 하는 말입니다. 뭐 일단 윤석열이 우파인 채 한 것은 그렇다 해둡시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을 보면 전시작전권이 무엇인지를 아예 모른다. 그게 들통이 난 겁니다. 앞에서 달달달 외워온 걸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면은 있지만 그게 전시작전권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 실제로는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답변이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 답은 몇 가지 유형이 있죠. 두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식 해법과 미국식 해법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중국식 해법은 말할 것도 없이 한반도 비핵화, 그래서 미군 철수, 그리고 이미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 잠정적 인정, 이쪽이 되는 겁니다. 중국은 북한을 자기들의 그 소위 그 꼬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미국식 해법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 비핵화입니다. 미국에서 뭐 한반도 비핵화 이렇게 쓰더라도 대한민국에 핵이 없으니까 북한 비핵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윤석열 당선자는 나는 문재인식으로 해결하겠다. 결국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중국식도 미국식도 아니고 문재인식. 충실한 문재인의 후계자다.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답변은 정확히 이랬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NPT, 핵의 비확산 체제를 대부분은 동의하고 하나의 규범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 지금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계속 확장 억제가 강조돼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NPT 이야기 또 핵 비확산 체제 이거 이미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마나한 이야기다.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들의 속 터지게 하는 바로 그 방법이다. 이거 물어보면 넌지시 딴소리를 아주 지겹게 늘어놓으면서 거기에서 뭐 이상한 설을 펴면서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다 아니다 답을 하지 않는 바로 문재인식 답변 회피 수법을 썼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윤석열 당선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또 미국의 핵 우산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과연 이 확장 억제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핵 공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논의가 되고 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것을 잡아냈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당선자는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아니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 윤석열은 핵 비확산 체제를 존중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방어만, 그 미사일 대응 시스템을 더 고도화하고 그리고 대북 제재도 일관되게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그겁니다. 선거 때 마치 무슨 대단한 북에 대해서 무슨 선제 타격을 하겠다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핵 공유를 본인이 이해도 못하면서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물론이고 그랬는데 이제 그 말을 뒤집은 겁니다. 핵 공유도 뭐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선제 타격도 뭐 미사일 대응 시스템만 고도화하겠다고 했으니까 선제 타격은 꿈도 안 꾼다.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식이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아주 통 크게 북한에 무엇인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아주 조금이라도 뭐 거기에 대해서 핵을 포기한다든가 핵 사찰을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그런데 조금이라도 살라미 전술에 아주 극단적인 살라미 전술이어도 좋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그러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 점검을 해서 준비를 해 놓을 생각이다.
햇볕 정책이 문제가 아닙니다. 퍼주기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북한이 우리가 봤을 때 비핵화를 확실하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핵 사찰을 받는다던가만 해도 이런 겁니다. 문재인 씨는 어땠습니까? 북한이 협조를 하면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거는 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윤석열은 아니 문재인 대통령 때 다 준비되어 있는 걸 또 다 점검을 해서 준비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문재인 플러스 알파를 퍼주겠다. 알파는 엄청나게 크다. 어떻게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것인가? 트럼프도 아니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일단은 북한 퍼주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윤석열 씨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우선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곳간이 비었는지 찼는지를 모르고 그게 화수분인 줄 알고 있다. 무한정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어디에 가서나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취임식 하면서 또 근무하는 그 장소, 자기들 잠자는 집 가지고 계속 한없이 돈을 퍼다 쓰고 있죠. 국민들 보고 조금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분만 차 좀 세워놓고 기다려주고 대통령이 먼저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데 실제 국민은 1시간을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뭘 모르는 사람은 국민의 생명도, 국민의 재산도, 심지어 국가의 존폐도 뭘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문제 생기면 자기들 식구 데리고 튀겠죠. 왜냐하면 책임을 지는 사람은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섣불리 국가의 부를 퍼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19년 2월 이후 사실상 북한 핵과 관련된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현재의 남북 이 대치 상황을 해소하고 대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김정은을 직접 만날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현재의 남북 대치 상황은 어마어마하죠. 2022년 들어서 지금까지 15번 도발을 했습니다. 또 핵실험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북한에서 김정은 집단이 이제는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대한민국을 실제로 치겠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를 만날 생각이 있는가 하고 물은 것이죠. 윤석열 당선자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만나는 것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고요. 이 사람의 그 논리 구조가 문제 있다 싶죠. 이 정도 되면. 뭡니까? 대치 상황을 해소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남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김정은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너에게 그런 의지가 있는가라고 물은 겁니다. 윤석열 당선자 당신은 만날 생각이 있는가? 그랬더니
만나는 걸 굳이 피할 필요는 없다. 어디 길 가다가 우연히 스쳐서 만나는 게 김정은입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 이 소리입니다. 누가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주면 내가 거절하지는 않겠다. 그 자리에 참석하겠다. 질문의 답변은 내내 회피한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은. 윤석열 당선자는 여기에 덧붙여서 자리를 만들어주면 만나기는 하는데 그러나 상호 간의 실무 협의를 통해서 만났으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결단으로 처음에 결단한다고 얼마나 써먹었습니까? 이게 나의 결단이다 이러면서 근데 이 사람은 결단력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즉에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정을 해서 그 계획을 추진을 하고 김정은이가 그 자리에 나오게 만들고 이런 거 아니고 누가 이거 잘하는 사람이 해주면은 그러면 내가 그 자리 가긴 하겠다. 그런데 실무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 문재인 씨처럼 비밀리에 뒤에서 꼼수 쓰고 별짓을 다 하고 또 갑자기 판문점에 달려가서 서프라이즈 만남을 하고 이럴 생각은 없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면피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이 문재인처럼 행동을 하면은 그야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죠.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결론을 남한과 북한 국민들에게 또 우리를 지켜보는 외국의 국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딱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비핵화라든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면 이거는 북한 비핵화에 그리고 남북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성과를, 결과를 확실히 가져올 수 있을 때만 만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데자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한 이야기냐 하면은 2017년 타임지하고 인터뷰하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도 똑같이 했는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했던 그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이하고 내가 정말 성과를 거두지 않으면 안 만난다. 내가 만날 때는 반드시 성과를 가져오겠다. 미국이 허락 안 하면 안 만난다. 북한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미리 미국에게 다 이야기하고 승낙을 받겠다. 그리고 나서 움직이겠다. 그래서 저게 무슨 주체성 없는 짓이냐 하고 비판을 받을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문재인 2017을 또다시 재탕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어이가 없는 것이 결과가 있을 때 그게 분명할 때 만나겠다. 이왕이면 결과를 얻고 싶다. 이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비핵화의 실질적인 결과가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의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면 그거를 왜 윤석열이 걱정을 합니까? 그거야 김정은이 문제지. 그래서 이 윤석열도 이 부분에서 소위 대한민국의 좌파 정치 세력들, 뭐 좌파, 친북 좌파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통령들의 대북 그 관계에 대한 철학, 이게 판박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이 써먹었던 방법이 북한 비핵화라는 명분하에 허락을 받고 남북이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를 진전시킨다 하면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보면 대북 제재에 개구멍을 뚫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만난다 하면서 뭐가 오가는지 모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무슨 고급 승용차 이야기도 나오고 무슨 코인 이야기도 나오고 뭐 돌아다니는 이야기 많았죠. 그런데 그게 그냥은 접촉하는 순간에 걸려듭니다. 감시망에. 그런데 북한 비핵화라는 것을 가지고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하는 걸 주선한다고 하면서 내놓고 정의용이 왔다 갔다 했죠. 뭐가 오가는지 누가 압니까? 애국심이 없는 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비핵화라는 명분 하에 미국의 승낙을 받고 공식적으로 북한과 오갈 수 있다. 바로 그게 원하는 거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미국을 이용해서 북한을 이롭게 했던 문재인 계승자가 정말 맞구나. 답변 꼭지마다 확인이 됩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윤석열을 다시 지켜보고 관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김정은을 직접 만나는 것에 대해 북한이 먼저 취해야 할 조치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있어야만 신의를 지킨다. 뭐 북한은 그게 없지만 그런 게 있어야 만나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윤석열 당선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래야 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인터뷰에서 당연히 말할 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비핵화하라. 눈에 보이는 조치를 해라. 그리고 당장 지금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 그 도발 중단해라. 세계가 지금 손가락질을 하는 불량 국가에서 벗어나라.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없다고 합니다. 그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이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실무적으로 협의하기 전에는 김정은이는 주적도 아닌 겁니다. 실무적으로 협의하기 전에는 김정은이가 지금 발사하는 뭐 ICBM, SLBM, 별의별 것들 이제 뭐 곧 눈앞에 이제 핵실험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데 그거 실무적으로 협의하기 전에는 윤석열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할 이야기도 없고 유감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바보입니까?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상당히 길게 했는데 이거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사전에 인터뷰 그 질문지 설문을 미리 보냅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모범 답안도 다 작성을 했을 겁니다. 들고 왔을 수도 있고 뭐 프롬프트가 있을 수도 있고 노트북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사전에 다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왜 답변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심각한 게 아니냐 사실은. 게다가 이제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VOA가 왜 윤석열과 인터뷰를 했을까? 이번에 보면은 윤석열 당선자 본인의 목소리로 그 아주 좀 깔끔하지 않은 그리고 불분명한 목도 쉬고 코도 막힌 것 같은 그런 목소리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그대로 전 세계에 공개가 된 겁니다. 물론 마이크 상태도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음질이 저품질이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씨 그 답변 내용, 답변 태도, 그 다음에 말을 알아듣는 이런 그 언어 이해력, 이것도 저품질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좀 긴 시간 그 또 얼굴 모습도 그 보통 때처럼 막 반질반질하게 화장을 해놓은 그런 모습하고는 다르고 조금 불편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어서 결국은 이게 윤석열의 진짜 모습, 진짜 수준 이런 것을 국제사회가 직접 체크를 한 일종의 면접이었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국민도 이 인터뷰를 통해서 국내 언론하고는 좀 다르게 국내 언론은 이번 인터뷰 내용도 문장을 다 손봐서 사이에 메워서 이렇게 보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원래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윤석열 꾸며주기를 이제는 멈출 때입니다. 나라가 위험해지니까. 이 VOA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도 뭐 어느 정도 한 반쯤 날것인 윤석열을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역시 윤석열은 결코 우파가 아니다. 이거를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